연근조림은 이렇게 삶아야 아삭하다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이 레시피의 연근조림 얼마나 맛있는지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생연근으로 연근조림 만드는 거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시다면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주세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려 볼 텐데요. 자, 연근조림 하면 정말 집집마다 사람마다 레시피가 정말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삶는 시간에 따라 식감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어떤 조미료를 더 넣고 덜 넣고에 따라서 쫀득함과 색깔, 윤기 모든 게 달라지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만들 연근조림은요, 대중적인 연근조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삭한 식감과 기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연근조림을요. 자, 이 연근조림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삶는 시간, 그리고 조리는 시간에 따른 식감 변화와 또 갈변 방지만 잘 해주시면 색도 예쁘게 나온 맛있는 연근조림을 만드실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연근은 장 건강, 변비 개선에 굉장히 좋고요, 특히 위에 정말 최고라고요. 연근 사오시면 필러로 껍질 벗기기 바쁘시죠? 먼저 벗기지 마시고요, 바로 식초물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연근의 껍질을 먼저 벗긴 후에 공기층에 닿게 되면 색이 점점 갈변 현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식초물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너무 간단해요. 연근이 잠길 정도의 물에 식초 2큰술만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식초는 어떤 식초든 상관이 없어요. 식초 2큰술에 가볍게 식초물을 만들고 연근 껍질을 필러로 벗겨주시는 거예요. 자, 연근의 양쪽 끝 지저분한 부분을 톡톡 썰어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필러를 가지고 연근 껍질을 벗겨내어 주세요. 또 중요한 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필러로 벗겨지지 않는 곳을 계속 밀게 되면 연근이 점점 더 얇아지고 모양이 예뻐지지 않겠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해주세요. 집에 있는 티스푼으로 가볍게 긁어주시면은요, 보이시죠? 아주 쉽게 싹싹 잘 나간다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연근 하얗게 잘 나오지요? 자, 이제 연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줄 텐데요. 너무 얇게 썰지 마세요. 얇게 썰면 이따가 조리고 삶는 과정에서 쪼그라들고 부서지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0.5cm 이상 약간 두껍게 썰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썰어 보시면은요, 연근의 실이 짝짝짝 보이실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맛있고 좋은 연근이에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만든 식초물에 연근을 담가 갈변 현상을 막아줄 차례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비룡님, 어차피 간장으로 졸여서 검어지는데 뭐하러 식초물에 담가 갈변을 막고 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갈변된 상태에서 조리면 너무 까맣게 나와서 색이 예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변 현상을 막고 하얀 상태인 연근을 졸여야 까맣게가 아니라 진한 갈색이 입혀져서 더 먹음직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좋은 레시피 널리 많이 알리게끔 공유 많이 해주세요. 이제 연근조림 시작.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는지 아시겠지요? 냄비에 연근 삶아줄 물을 충분히 받아 끓여주시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때 식초 1큰술, 소금 1큰술 넣어주시고요. 손질해 둔 연근을 모두 넣어주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연근을 10분 정도 삶아줄 텐데요. 아삭한 식감을 원한다면 10분 정도 삶고 쫄깃한 식감을 원한다면 30분 이상 삶는 것이 좋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삭한 식감이니까 10분간 삶도록 할게요. 삶은 연근을 채반에 부어주시고요. 찬물에 헹궈 머금고 있는 열기를 빼내어 주세요. 자, 이제 연근을 볶아줄 팬을 준비해 주시고요. 식용유 2큰술만 둘러주세요. 자, 기름이 달궈지면 연근 모두 넣어 주시고요. 이제는 2~3분간 충분히 기름이 없어질 때까지 연근을 기름에 코팅하듯이 튀기듯이 볶아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주게 되면은요, 연근이 더 아삭하고 쫄깃해져요. 성인 숟가락으로 물 15큰술 정도 넣어주시는데요. 미리수로는 60ml 정도 넣어주시면 되세요. 하얀 물엿 10큰술 넣어주세요. 자, 연근조림은 국간장, 양조간장 아니에요. 진간장으로 해야 맛있다고요.
5큰술 넣어주시고요. 가볍게 한번 저은 후에 뚜껑을 이용해서 색깔을 내고 졸여줄 거예요. 수분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뚜껑을 닫고 졸여주시는데요. 중간중간 뚜껑을 열고 닫고 하면서 위아래로 한 번씩만 뒤적여 주세요. 연근 조림 맛있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꿀팁 들어갑니다. 이제 바닥면에 수분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바로 흑설탕이나 갈색 설탕 한 큰술만 딱 넣어주면 실력같이 쫙 생기게 돼요. 갈색 설탕 한 큰술 넣어주세요. 단맛도 쫙 빼면서 연근조림이 더욱 맛있게 됩니다. 설탕을 넣고 나서부터는요, 센 불에 가볍게 한번 볶아주세요. 자, 맛있게 졸여졌으면은요, 연근조림 끝 아시죠? 참기름 한 큰술만 두르고요, 잔열에 가볍게 뒤적여주고 연근조림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를요. 자, 이렇게 해서 색을 너무 내지 않아도 충분히 너무 훌륭하고 맛있는 연근조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연근조림의 색을 내는 방법은요, 흑설탕이나 갈색 설탕을 넣어서 색을 좀 더 입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 알다시피 하얀 물엿보다 또 색깔이 있는 올리고당이나 쌀엿, 황물엿 등등 넣게 되면 더 어두컴컴한 연근조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만든 연근조림은 아삭한 연근조림입니다. 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겠어요? 달짝지근하면서 간장 베이스가 살짝 묻어나 있는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밥도둑이죠. 제가 만약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식당에 가서 이런 맛을 내는 연근조림이 나온다면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이 고소한 맛의 연근조림 때문에 그 식당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삭하면서 또 너무 딱딱하지 않아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연근조림. 너무 맛있어요.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요, 너무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예쁜 색을 띠고 있는 연근조림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만드셨을 때 주변 분들이 박수 쳐주실 거예요. 연근조림 정말 맛있다고요. 이전에는 색이 좀 더 진하고 좀 더 부드러운 연근조림을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통연근을 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삭하게 만드는 연근조림, 또 맛을 내는 연근조림 비법으로 오늘 좀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가 좋아요. 너무 좋아서